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마치고 추석 전인 오는 9월 15일 대선 경선 예비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버스도 예정대로 8월 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이죠. 서병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9월 15일에 8명으로 압축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1차 컷오프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8명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경선 준비위가 역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월 9일 날까지는 당헌 당규상 예. 대선 후보를 이제 뽑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본경선을 어떻게 여하에 잘 치룰 것인가,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을 하고 또 외부 주자들도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틀을 만드는 것, 그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제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예비경선 등록을 시작하고 있는 예비경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본경선을 시작할 때까지 인지도와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경선 일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들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과 종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것 하나부터 먼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7월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종합 토론을 통해서 그 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는 어떤 경선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 후보자들이 밥상에 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 11월 9일에 뽑히기 전까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만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후보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고 재미고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대선 경선은.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이제 총장께서 우리 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낮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예. 하지 않는다면. 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경선 운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예. 네, 저희들은 아마도 우리 제1야당의 어떤 경선 플랫폼에 타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도 윤 후보를 만나서 입당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도 있고요. 예.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입당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예. 또 윤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좀 대범하게 이렇게 정권 교체의 대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경선 열차에 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9월 15일에 예비 경선 형식으로 8명으로 압축이 됐단 말이죠. 네. 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 절차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네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글쎄, 그런 이제 상황은 지금 현 단계로서 저희 경선 준비위 입장에서는 크게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선 이제 일정과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8월 말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이루고 하면 저는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경선 일정을 늦추고 땡기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고려하더라도 경선 일정을 늦추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율로 계속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밖에 있다면. 네.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최선일지 네. 국민의힘에게 최선일지 뭐 최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 네. 9일에 한 명이 뽑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 야권 대통합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저희 경선 준비위가 예. 결정하거나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 우리 경선 준비위에서는 본경선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시나리오와 일정들을 얼마나 알차게 내용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윤석열 총장이 경선에 타느냐 안 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선 일정을 저희들이 변경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인가요? 중앙일보 칼럼에도 그 기호 2번이 아닌 무소속 기호를 달고 대선에 나갈 게 아니라면 늦지 않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다. 지금 밖에서 너무 메시지가 거칠고 전원정치, 회동정치가 구식이다 이런 어떤 칼럼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네네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야권 전체적인 시각 보수적인 시각 보수 그 지향적인 어떤 언론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네. 빨리 입당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도 낫다는 어떤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제 저희들 뭐 경선 준비위가 해야 될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도 있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쭉 일정을 추진을 하면서 8월 말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전격적으로 그냥 뭐 8월이 아니고 7월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입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작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유불리 이런 것을 너무 따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 특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좀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아마 참모진도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참모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고 계속 이제 캠프는 충원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합류를 했고 그런데 그래서 캠프가 어떤 세력이 돼서 너무 확대가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입당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요건이 몇 달 동안 갖춰져서 그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뭐 추세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 윤 총장께서 그동안의 어떤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하느냐 마느냐, 경선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그 지지율이 답보 내지는 하향 추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 추세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본선거에 들어가면 기호를 2번 우리 제1야당의 기호를 달고 뛰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5번, 6번의 번호를 달고 뛰느냐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좀 불리하죠.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더욱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약점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제 플랫폼을 두고 황야에서 떨고 있을 걸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 상승세 분위기고 그 전에 네. 이제 언론에서 플랜 B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플랜 B가 아니고 플랜 A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저희들은 플랜 A, 플랜 B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서부터 살아오는 그 인생의 삶의 궤적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우리 그 헌신적인 그런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낮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함으로써 상승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이렇게 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그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 네네.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이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충분히 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도 상당한 능력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예.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그 시기에 걸맞는 어떤 이슈를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저도 좀 아시는 분이긴 합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식견도 풍부하시고. 예. 또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도 맞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밖에서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시지 말고 예. 빨리 저희들 당에 들어와서 당원들과의 어떤 접촉도 늘리고 예. 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스킨십도 좀 가지면서 같이 공동으로 팀 플레이를 함으로써 예. 본인의 어떤 장점과 이런 것들을 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기회로 좀 이렇게 잘 활용을 저희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들어와서 경선을 같이 하는 것을 환영한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네, 우리 성일종 우리 그 조직 부총장께서 예. 실무협상단장을 맡아서 국민의당과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지율이나 대선 후보들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필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염원은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러한 큰 어떤 그 대의에 우리가 그 안철수 대표도 같이 동참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번 예. 서울시장 경선 때에 합당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의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제1야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플랫폼 속에서 예. 같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대의를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큰 뜻이 있다면 저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이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네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민 네, 잘못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80% 전국민 지급. 재난지원금요.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소득 하위 80% 지급.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벌써 1년 한 반 정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이 커다란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80% 정부가 해야 거죠. 될 일은 예. 이러한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정부의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다 되세요? 이렇게 예, 의원님. 예. 네, 오늘 말씀 정부에서 안을 냈습니다만 이런 이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게 지금 평생 살아왔고